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기죄 관련된 거 20년 경찰 승진시험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질문도 하도 많이 들어와서 좀 여러분 아셨으면 해가지고 그 사례를 그 문제가 있길래 요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A회사 운영자 갑이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에 대한 채권자 C에게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해서 그 그 명령을 받게 하였으나 아직 C가 B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 사기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여러분이 좀 일단 기초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압류는 기본적으로 소송 사기죄 실행에 착수해가 되죠? 안 되는 게 주의할 게 가압류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압류는 실행에 착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가압류는 안 됩니다. 압류가 왜 실행에 착수가 되냐면 여러분 강제 경매를 하려면 절차가 이렇게 돼요. 강제 경매를 하려면 강제로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경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소송을 제기를 해요.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요. 그럼 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요.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절차는 이 판결만큼의 효력을 주는 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공정증서 중에 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만들어준 경우다 그랬죠? 공증을 해주는 경우. 이 공정증서가 있게 되면요, 판결 없이도 바로 재판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증서에서 압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강제 경매를 하려면 이 절차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소송 사기는 요때 소송 사기죄의 실행이 착수가 있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요때가 실행이 착수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소송을 사기를 하려면요, 공정증서는 변호사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법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언제 이 소송 사기의 실행이 착수가 되려면 공정증서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압류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법원에 처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송 사기죄의 실행이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를 했을 때 이제 경매를 들어가기 위해서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이게 소송 사기죄 실행이 착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압류는 의미가 없죠. 왜? 여기서 이미 착수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압류가 실행에 착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압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압류. 공정증서를 받아가지고 압류가 들어와 버렸을 때는 법원이 전혀 관여한 게 없어요. 처음으로 법원에 찾아온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행에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왜 실행에 착수가 안 되냐면, 가압류는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보전 절차예요. 보전 절차. 보전 절차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경매를 해서 그 경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미리 이걸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임시로 압류를 합니다. 압류는 이때 제대로 하는 게 이때 압류예요. 근데 제대로 압류를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압류하는 걸 이 가압류라고 그래요. 그럼 가압류는 왜 소송 사기가 안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 법원에다 합니다. 법원에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압류는 그야말로 보전 절차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 집에 도자기가 10억짜리 도자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10억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10억짜리 도자기를 깨버리면요, 이 경매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이걸 도자기를 깨려고 그러네? 못 깨게 막았어요. 깨는 걸 막았어.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를 해요. 언제가 실행에 착수일까요? 이건 깨는 걸 막은 거지, 이게 사기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얘네 집에 가가지고 이 집을 경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집에 불이 나버렸네? 불을 꺼줬어요. 이게 사기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없어지지 않게 보존을 잘하는 조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보존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 사기가 되냐면, 잘 보존을 한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는 도자기가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집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 보존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불난 거 꺼준 거야. 도자기 깨는 걸 못 깨게 막은 거에 불과하지 이게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한테 이걸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이게 실행 착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는 실행 착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는 기본적으로 압류는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우리 사례는 왜 압류가 실행의 착수가 없냐면 거기 전부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거 하나 좀 아셔야 돼.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분 민사적인 얘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아시면 돼요. 어떤 A라는 놈이 B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C가
역시 A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요. C가 원래는 A한테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A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하나 있을까요? A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B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네가 직접 받아. 이게 1억이고 이것도 1억이네? 야, 그럼 넌 1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은 없어서 줄 수는 없고 내가 받을 이 권리를 네가 대신 이렇게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1억을 받잖아요. 굳이 1억을 줬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네가 직접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얘가 받았잖아. 얘가 얘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얘가 있단 말이야.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얘가 B한테 받을 권리를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전부라고 그래요. 전부. 이 전자가 이전한다는 뜻이야. 이전. 그러면 전부 명령이라는 걸 법원이 해주면 A가 B한테 받을 권리, 이 돈을 받을 거를 얘가 그 권리를 가져가야. 그럼 얘는 이걸 받게 돼요. 이걸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 전부 명령을 가지고 얘한테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네가 얘한테 주도록 한 돈이 있지, 그거 내가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나한테 줘. 이렇게 해서 받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C가 B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면 첫 번째, 원래 A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이 권리를 자기한테 가져와야 돼. 일단 첫 번째, 일단 이 권리를 가져오는 거, 이 전부명령이라는 걸 하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제로 얘한테 가서 돈을 달라라고 전부금, 내가 이전 받은 돈 내놔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부를 해서 남이 받을 돈을 대신 받는 경우는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는 얘가 받을 권리를 내가 일단 받아와야 돼. 일단 이 권리를 내가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왔으면 이걸 가지고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고. 이게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사례는 요것만 했단 말이에요. 요것까지만. 이걸 안 했다고. 이걸 안 해. 여기만 딱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행 착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이건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가 가져오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게 왜 소송사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없는 걸 이전받은 거예요. 지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잡아보세요. 형이 있는데 동생이 형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이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형이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동생이 자꾸 형 왜 돈 안 갚아? 빨리 갚아. 그랬단 말이야. 근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은행에서 내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어. 돈이 한 100만 원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면 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통장에 100만 원 있는데 네가 이 은행 가서 이 돈 네가 찾아가. 얘한테 그런 거야. 네가 은행 가서 가질 거야. 네 권리를 네가 가져가. 그래서 네가 직접 은행에서 돈 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은 사안이죠. 이렇게. 똑같은 사안인데 다만 그럼 동생이 형한테, 형 그러면 내가 은행 가서 내가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 형 통장인데 그거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내 카드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카드를 달라고 그래. 그럼 엄마가 카드를 줄 거야. 그럼 그 카드 가지고 가져가서 빼면 되잖아. 그럼 일단 얘는 여기 가서 은행에서 이 돈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카드부터 받아야 돼. 카드부터. 첫 번째 카드를 먼저 자기가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엄마, 형 카드 있지? 그 카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왜 형 카드를 네가 달라고 그래? 형이 나한테 줬어요. 나보고 이 카드 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가라고 나한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엄마가 그래? 그리고 주겠지. 이렇게. 그럼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은행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 카드가 이 법원의 판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카드를 받아야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엄마한테 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은행한테 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요까지만 했단 말이야. 카드를 받기만 했다고. 아직 은행 가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실행착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법원을, 이걸 소송사기로 하려면 뭔가 법원을 속였어야 되는데 엄마를 속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엄마를 속이려면 뭘 속여야 되냐면 동생이 형한테 이거를 이전받은 적이 없어. 형이 내 카드 가져가서 돈 찾으란 말이 없어. 근데 거짓말로 가서 엄마, 형이 나한테 카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이면 엄마가 준 거야. 이게 속이는 거야. 근데 얘는 속인 거 있어, 없어요? 형이 실제로 내 카드 가져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말대로 했고 엄마가 줬어. 대신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것뿐이야.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가봐야 망신만 당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얘는 열 받겠죠 지금. 얘는 열이 받게 받아요. 형이 나한테 카드 줘가지고 나는 돈을 받을 줄 알고 가서 엄마한테 기껏 얘기해서 카드 잘 받아가지고 은행을 딱 갔더니 통장에 돈이 잔고가 0원이야. 자, 이렇게 되면 동생은 누구 욕을 할까요? 형을 욕을 하겠지. 형을 욕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봐보세요. 이거는 법원이 속은 거예요, 동생이 속은 거예요? 이건 동생이 속은 거지 법원은 속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속았어요? 엄마는 형이 주라고 해서 주라고 한 거 사실이잖아. 동생도 형이 주라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실제로 형이 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카드 줬잖아. 엄마는 속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동생이 속은 거예요, 동생이. 그럼 동생은 열받았지. 그럼 형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냐? 사기는 아니지. 지금 뭐 형이 속여는 속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돈을 받고 두거나 그런 거 없잖아. 다만 가서 망신을 당한 것 뿐이야. 이건 죄가 되진 않아요. 죄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 엄마를 속인 거 없다라는 거야. 실제로 형이 줬다고 얘기했다는 거지. 다만 통장이 잔고가 0원이었을 문제인, 요금이 문제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권리가 여기 다시 오면 이 받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 카드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가서 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냐? 통장에 돈이 없는 거야. 이건 뻘짓한 거지. 이건 사실이죠. 이건 얘가 갖고 논 거지.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 법원을 속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넘겨준 건 맞으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건 얘가 속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가지고 사기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법원이 속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법원은 얘가 실제로 넘겨준다고 했고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그래 내 카드 가져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 형이 나한테 카드 준다고 그랬어. 실제로 줬죠. 그랬잖아. 그래서 줬잖아. 아무것도 속은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통장에 돈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럼 결국 누가 속은 거야? 이 동생이 속은 거예요. 동생이. 법원을 속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소송사기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겠죠? 그리고 실행의 착수도 없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돈을 달라고 해야 이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있지. 이건 뭐에 불과할까요? 준비에 불과해요. 준비. 내가 돈을 달라고 하려면 이걸 받아야 되잖아.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달라고 하려면 엄마한테 카드를 받아야 되잖아. 이건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카드를 받아서 실제로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사기죄가 뭔가 착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 착수도 아니잖아. 이것도 아예 안 해버렸잖아. 요것에서 딱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의 착수도 없는 것이고 요것만 가지고는 법원을 속인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을 속인 것도 없고 실제로 돈을 달라고도 안 했기 때문에 착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소송사기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속인 것도 없고 착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전부 명령 자체는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일단 준비만 딱 한 거야. 엄마한테 카드만 딱 받은 거야. 근데 아직 돈을 달라고 은행에 세탁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아직은 실행의 착수가 없는 거야. 아직은. 그래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요.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해서 교환한 경우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이 사기죄라는 건 속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 어음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승어음이라고 하는데 어음들을 서로 교환해서 남의 어음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자기들이 어렵다는 걸 알고 교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인 게 없습니다. 둘 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부도가 날 수도 있겠구나. 왜 얘도 어렵고 나도 어려우니까. 다 그거를 용인을 한 겁니다. 속인 게 없어요. 다 알고 받은 거예요. 알고. 그래서 이거는 속인 게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되려면 야 절대 부도날 염려 없어. 그러고 줘야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지금 야 우리 둘 다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서로 나눠 바꿔 써볼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되고요. 3번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불능미수가 틀렸죠? 이건 불능범입니다. 불능범. 자, 우리 불능미수에서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지금 불능범 판례가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3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처벌하지 않는 불능범으로 3개 판례가 뭐가 있냐면 사자, 임대, 비 이렇게 해보세요. 이 3개입니다. 사자를 임대하려면 돈이 들어요. 사자, 임대, 비 이렇게 돼요. 이거는 사자 상대 소송.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전혀 위험이 없다는 거고. 요거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 판례 아시죠? 임대차 계약서에서 그 명의를 처명의로 바꾼 거. 자기가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전입신고돼 있는 부인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거 안 바꿔도 어차피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바꿔야 되는 줄 알고 한 겁니다. 이것도 속인 게 없어요. 자, 요거는 소송 비용. 이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은 왜 이게 불능범이 되냐면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저 형사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려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형사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비용 청구는 소송비용 청구라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절차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형사처벌해 주세요라고 민사법정에 가면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절대 못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비용 청구 자체는 절차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능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 사자, 임대비 이렇게. 그래서 이 사자 상대 소송은 불능범입니다. 불능미수가 아니라 소송비용도. 그래서 3번은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 소유 서류를 작성하여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자, 우리 사기죄는 처분이어야 돼요. 처분. 우리가 여러분 저기 금은방에 가가지고 저 반지 좀 잠깐 볼게요라고 줬는데 갖고 튀어버리면 사기예요, 절도예요? 그건 절도예요. 왜?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준 적이 없어요.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인감증명서를 줬지 부동산을 처분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어도 집을 가지라고 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대한 사기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처분효과의 직접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하나 주의해 두세요. 그래서 이건 인감증명서를 준 거지 부동산을 가지라고 준 적은 없다. 그래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아시면 돼요. 다만 이 하나 여러분 이 판례 때문에 주의할 게 우리 서명 사치 사건 있죠. 이 판례하고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가지고 이 계약서라는 걸 속이고 여기다가 서명을 받아버렸죠. 이렇게 이 서명을 받았을 때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라고 되는데 이걸 우리 판례가 이거 인정해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판례에서는 이 주인은 부동산에 근저당 주겠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서명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거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 과거에는 이걸 위조죄로만 처벌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걸 사기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 사치 사건의 경우는 사기죄를 인정을 해줬어요. 서명 받는 거 서류에다가. 그래서 이 서명 사치 사건 때문에 지금 나온 이 4번 판례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판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 판례도 약간 논란은 있지만 현재 판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사기죄가 안 된다고 보시고 서명 사치 사건은 사기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계약서를 속이고 서명을 받은 거 그거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같이 구분해 두세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죠. 자, 수고했습니다.